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잠을 자고 생활하는 물리적인 공간일까요? 아니면 나의 취향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담긴 작은 우주일까요? 많은 이들이 잡지에 나올 법한 멋진 인테리어를 꿈꾸지만 이내 리모델링이나 비싼 가구 구입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공간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일상의 사물을 통해 공간에 얼마나 따스한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간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지혜로운 공간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부, 발상의 전환, 공간의 감성을 더하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자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이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곳에는 해가 뜨기 직전에 고요하고 희망찬 풍경을 담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곧 밝아올 하루를 기대하게 하는 이 그림 옆에는 푸른 화분이 조화롭게 자리하며 생기를 더합니다. 그리고 그 위, 모자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햇살이 뜨거운 날이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실용적인 소품이자 현관의 풍경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거실로 들어서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당연히 세워져 있어야 할 책장이 가로로 눕혀져 있습니다. 원래 책장 아래에는 바닥을 지지하는 플라스틱 받침이 있었지만 과감히 그것을 제거하고 눕히자 전혀 다른 멋을 자아내는 낮은 수납장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변화는 놀랍습니다. 세워져 있을 때는 손이 잘 닿지 않아 장식품처럼 먼지만 쌓여가던 위칸의 책들이 이제는 언제든 쉽게 꺼내볼 수 있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선이 낮아지면서 거실 전체가 더 넓고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효과는 덤입니다. 벽면을 장식하는 것 역시 꼭 비싼 그림일 필요는 없습니다. 서점에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감성적인 엽서들, 카페 인테리어에서 영감을 얻어 마스킹 테이프로 무심한 듯 붙여놓은 포스터들이 모여 이 집만의 갤러리를 이룹니다. 동네 빵집에서 받은 포장지조차 소파 이 벽면에 붙이자 근사한 오브제가 됩니다. 버려질 뻔한 물건들의 변신은 계속됩니다. 한때 생강청을 담았던 유리 단지는 이제 멋스러운 화병이 되었습니다. 주위에는 300근을 둘러 마치 원래부터 하나의 디자인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디테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미가 느껴지는 이 화병 아래 작은 깔개를 놓아주니 마치 고급 펜션의 한 코너처럼 공간의 격이 한층 올라갑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 잘 꾸며진 펜션에 숨어있는 디테일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저건 우리 집에도 적용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나의 공간을 가꾸는 첫걸음입니다. 신발 상자를 뒤집어 손톱깎이, 면봉, 물티슈 같은 자잘한 생활용품을 담는 수납함으로 쓰고 제품을 사고 남은 작은 파우치를 소파 옆에 두고 필기구를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버려지는 것과 쓰이는 것의 경계는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2부, 비움의 미학, 삶을 풍요롭게 하다.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소비 습관과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예전에는 이 집에도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냉장고는 채워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강박을 만들었고 결국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식재료만 늘어났습니다. 냉장고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냉장고를 작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공간이 작으니 어쩔 수 없이 식재료는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사게 됩니다. 불편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삶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식재료는 언제나 신선하고 무엇이 있는지가 한눈에 보이니 버리는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냉동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먹는 닭가슴살, 기본적인 양념인 고춧가루와 멸치, 다진 마늘과 파 등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얼음조차 얼음틀이 아닌 큰 통에 담아 보관하니 공간은 절약되고 꺼내 쓰기는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집에 밥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밥솥을 빼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 또한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밥솥에 며칠씩 보온된 밥은 맛도 변하고 갑작스러운 외식이라도 하게 되면 밥을 그대로 버려야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 대안은 갓 지은 밥을 한 끼 분량씩 소분하여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데워 먹으면 언제나 햅쌀로 지은 듯한 밥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가전을 줄이는 미니멀리즘의 실천이자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비움의 철학은 식습관으로도 이어집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국이나 찌개보다는 즉석에서 볶거나 무쳐 먹는 건강한 식단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간결해지니 몸도 마음도 함께 가벼워진 것입니다. 3부, 생활의 지혜, 공간을 숨쉬게 하다. 습기가 많은 욕실과 다용도실은 청결 유지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특히 한국의 여름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는 이틀만 청소를 게을리해도 검은 곰팡이가 피어오르기 십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 집의 해답은 바로 공중부양 수납법입니다. 바닥에 닿는 모든 것을 벽에 걸어 공중에 띄우는 것입니다. 욕실 의자, 청소용 솔, 심지어 치간칫솔까지 모두 벽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기가 쉽게 마르고 통풍이 잘 되어 곰팡이가 생길 틈이 없습니다. 청소 역시 바닥을 한번 쓱 닦기만 하면 되니 훨씬 수월해집니다. 생활용품을 바라보는 시선도 독특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진 펜션에 놀러가도 싱크대에 덩그러니 놓인 분홍색 고무장갑 하나가 그 모든 감성을 깨뜨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편안한 휴식의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무장갑이나 행주처럼 생활감이 묻어나는 물건들은 사용 후 건조시켜 반드시 수납장 안에 보관합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원색의 고무장갑도 버리지 않고 알뜰히 쓰되 보이지 않는 곳에 둠으로써 공간의 미학을 지킵니다. 수납장 안쪽 공간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깊숙한 하부장에는 신발 상자 2개를 집게로 이어 붙여 만든 간이 서랍을 활용합니다. 손이 닿지 않던 안쪽 물건도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세탁세제는 색깔이 제각각인 원래 용기 대신 깨끗이 씻어 말린 하얀 우유통에 담아 시각적인 통일감을 줍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은 떠먹는 요구르트 통을 활용합니다. 통이 작으니 자주 비울 수밖에 없어 오히려 더 위생적입니다. 사소하지만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아이디어는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면 따라오는 작은 플라스틱 칼은 생수병 비닐을 쉽게 자르는 도구로 변신합니다. 염색용 빗은 청소솔에 낀 머리카락을 제거하는데 안성맞춤입니다. 김밥을 말 때 쓰는 김발은 훌륭한 비누 받침대가 되어 곰팡이 걱정 없이 비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론, 나의 이야기가 담긴 집. 오늘 우리가 둘러본 이 집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값비싼 가구와 소품으로 채워진 박물관 같은 공간이 아닐 것입니다. 채움이 아닌 비움으로, 소유가 아닌 활용으로 나의 손길과 고민,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구석구석 배어 있는 공간. 버려질 뻔한 물건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고 나의 생활 패턴에 맞춰 공간을 재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집은 비로소 나의 집이 됩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공간은 그곳에 사는 사람의 애정 어린 손길과 삶의 철학이 깃든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집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잠을 자고 생활하는 물리적인 공간일까요? 아니면 나의 취향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담긴 작은 우주일까요? 많은 이들이 잡지에 나올 법한 멋진 인테리어를 꿈꾸지만 이내 리모델링이나 비싼 가구 구입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공간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일상의 사물을 통해 공간에 얼마나 따스한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간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지혜로운 공간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부 발상의 전환, 공간의 감성을 더하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자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이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곳에는 해가 뜨기 직전에 고요하고 희망찬 풍경을 담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곧 밝아올 하루를 기대하게 하는 이 그림 옆에는 푸른 화분이 조화롭게 자리하며 생기를 더합니다. 그리고 그 위, 모자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햇살이 뜨거운 날이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실용적인 소품이자 현관의 풍경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거실로 들어서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당연히 세워져 있어야 할 책장이 가로로 눕혀져 있습니다. 원래 책장 아래에는 바닥을 지지하는 플라스틱 받침이 있었지만 과감히 그것을 제거하고 눕히자 전혀 다른 멋을 자아내는 낮은 수납장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변화는 놀랍습니다. 세워져 있을 때는 손이 잘 닿지 않아 장식품처럼 먼지만 쌓여가던 위칸의 책들이 이제는 언제든 쉽게 꺼내볼 수 있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선이 낮아지면서 거실 전체가 더 넓고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효과는 덤입니다. 벽면을 장식하는 것 역시 꼭 비싼 그림일 필요는 없습니다. 서점에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감성적인 엽서들, 카페 인테리어에서 영감을 얻어 마스킹 테이프로 무심한 듯 붙여놓은 포스터들이 모여 이 집만의 갤러리를 이룹니다. 동네 빵집에서 받은 포장지조차 소파 이 벽면에 붙이자 근사한 오브제가 됩니다. 버려질 뻔한 물건들의 변신은 계속됩니다. 한때 생강청을 담았던 유리 단지는 이제 멋스러운 화병이 되었습니다. 주위에는 삼백끈을 둘러 마치 원래부터 하나의 디자인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디테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미가 느껴지는 이 화병 아래 작은 깔개를 놓아주니 마치 고급 펜션의 한 코너처럼 공간의 격이 한층 올라갑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 잘 꾸며진 펜션에 숨어있는 디테일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저건 우리 집에도 적용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나의 공간을 가꾸는 첫걸음입니다. 신발 상자를 뒤집어 손톱깎이, 면봉, 물티슈 같은 자잘한 생활용품을 담는 수납함으로 쓰고 제품을 사고 남은 작은 파우치를 소파 옆에 두고 필기구를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버려지는 것과 쓰이는 것의 경계는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2부, 비움의 미학, 삶을 풍요롭게 하다.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소비 습관과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예전에는 이 집에도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냉장고는 채워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강박을 만들었고 결국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식재료만 늘어났습니다. 냉장고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냉장고를 작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공간이 작으니 어쩔 수 없이 식재료는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사게 됩니다. 불편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삶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식재료는 언제나 신선하고 무엇이 있는지가 한눈에 보이니 버리는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냉동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먹는 닭가슴살, 기본적인 양념인 고춧가루와 멸치, 다진 마늘과 파 등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얼음조차 얼음틀이 아닌 큰 통에 담아 보관하니 공간은 절약되고 꺼내 쓰기는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집에 밥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밥솥을 빼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 또한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밥솥에 며칠씩 보온된 밥은 맛도 변하고 갑작스러운 외식이라도 하게 되면 밥을 그대로 버려야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 대안은 갓 지은 밥을 한 끼 분량씩 소분하여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데워 먹으면 언제나 햅쌀로 지은 듯한 밥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가전을 줄이는 미니멀리즘의 실천이자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비움의 철학은 식습관으로도 이어집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국이나 찌개보다는 즉석에서 볶거나 무쳐 먹는 건강한 식단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간결해지니 몸도 마음도 함께 가벼워진 것입니다. 3부, 생활의 지혜, 공간을 숨쉬게 하다. 습기가 많은 욕실과 다용도실은 청결 유지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특히 한국의 여름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는 이틀만 청소를 게을리해도 검은 곰팡이가 피어오르기 십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 집의 해답은 바로 공중부양 수납법입니다. 바닥에 닿는 모든 것을 벽에 걸어 공중에 띄우는 것입니다. 욕실 의자, 청소용 솔, 심지어 치간칫솔까지 모두 벽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기가 쉽게 마르고 통풍이 잘 되어 곰팡이가 생길 틈이 없습니다. 청소 역시 바닥을 한번 쓱 닦기만 하면 되니 훨씬 수월해집니다. 생활용품을 바라보는 시선도 독특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진 펜션에 놀러가도 싱크대에 덩그러니 놓인 분홍색 고무장갑 하나가 그 모든 감성을 깨뜨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편안한 휴식의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무장갑이나 행주처럼 생활감이 묻어나는 물건들은 사용 후 건조시켜 반드시 수납장 안에 보관합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원색의 고무장갑도 버리지 않고 알뜰히 쓰되 보이지 않는 곳에 둠으로써 공간의 미학을 지킵니다. 수납장 안쪽 공간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깊숙한 하부장에는 신발 상자 2개를 집게로 이어 붙여 만든 간이 서랍을 활용합니다. 손이 닿지 않던 안쪽 물건도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세탁세제는 색깔이 제각각인 원래 용기 대신 깨끗이 씻어 말린 하얀 우유통에 담아 시각적인 통일감을 줍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은 떠먹는 요구르트 통을 활용합니다. 통이 작으니 자주 비울 수밖에 없어 오히려 더 위생적입니다. 사소하지만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아이디어는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면 따라오는 작은 플라스틱 칼은 생수병 비닐을 쉽게 자르는 도구로 변신합니다. 염색용 빗은 청소솔에 낀 머리카락을 제거하는데 안성맞춤입니다.
김밥을 말 때 쓰는 김발은 훌륭한 비누 받침대가 되어 곰팡이 걱정 없이 비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론, 나의 이야기가 담긴 집. 오늘 우리가 둘러본 이 집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값비싼 가구와 소품으로 채워진 박물관 같은 공간이 아닐 것입니다. 채움이 아닌 비움으로, 소유가 아닌 활용으로 나의 손길과 고민,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구석구석 배어있는 공간. 버려질 뻔한 물건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고 나의 생활 패턴에 맞춰 공간을 재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집은 비로소 나의 집이 됩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공간은 그곳에 사는 사람의 애정 어린 손길과 삶의 철학이 깃든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집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잠을 자고 생활하는 물리적인 공간일까요? 아니면 나의 취향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담긴 작은 우주일까요? 많은 이들이 잡지에 나올 법한 멋진 인테리어를 꿈꾸지만 이내 리모델링이나 비싼 가구 구입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공간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일상의 사물을 통해 공간에 얼마나 따스한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간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지혜로운 공간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부, 발상의 전환, 공간의 감성을 더하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자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이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곳에는 해가 뜨기 직전에 고요하고 희망찬 풍경을 담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곧 밝아올 하루를 기대하게 하는 이 그림 옆에는 푸른 화분이 조화롭게 자리하며 생기를 더합니다. 그리고 그 위, 모자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햇살이 뜨거운 날이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실용적인 소품이자 현관의 풍경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거실로 들어서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당연히 세워져 있어야 할 책장이 가로로 눕혀져 있습니다. 원래 책장 아래에는 바닥을 지지하는 플라스틱 받침이 있었지만 과감히 그것을 제거하고 눕히자 전혀 다른 멋을 자아내는 낮은 수납장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변화는 놀랍습니다. 세워져 있을 때는 손이 잘 닿지 않아 장식품처럼 먼지만 쌓여가던 위칸의 책들이 이제는 언제든 쉽게 꺼내볼 수 있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선이 낮아지면서 거실 전체가 더 넓고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효과는 덤입니다. 벽면을 장식하는 것 역시 꼭 비싼 그림일 필요는 없습니다. 서점에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감성적인 엽서들, 카페 인테리어에서 영감을 얻어 마스킹 테이프로 무심한 듯 붙여놓은 포스터들이 모여 이 집만의 갤러리를 이룹니다. 동네 빵집에서 받은 포장지조차 소파 이 벽면에 붙이자 근사한 오브제가 됩니다. 버려질 뻔한 물건들의 변신은 계속됩니다. 한때 생강청을 담았던 유리 단지는 이제 멋스러운 화병이 되었습니다. 주위에는 300근을 둘러 마치 원래부터 하나의 디자인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디테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미가 느껴지는 이 화병 아래 작은 깔개를 놓아주니 마치 고급 펜션의 한 코너처럼 공간의 격이 한층 올라갑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 잘 꾸며진 펜션에 숨어있는 디테일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저건 우리 집에도 적용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나의 공간을 가꾸는 첫걸음입니다.
신발 상자를 뒤집어 손톱깎이, 면봉, 물티슈 같은 자잘한 생활용품을 담는 수납함으로 쓰고 제품을 사고 남은 작은 파우치를 소파 옆에 두고 필기구를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버려지는 것과 쓰이는 것의 경계는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2부, 비움의 미학, 삶을 풍요롭게 하다.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소비 습관과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예전에는 이 집에도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냉장고는 채워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강박을 만들었고 결국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식재료만 늘어났습니다. 냉장고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냉장고를 작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공간이 작으니 어쩔 수 없이 식재료는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사게 됩니다. 불편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삶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식재료는 언제나 신선하고 무엇이 있는지가 한눈에 보이니 버리는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냉동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먹는 닭가슴살, 기본적인 양념인 고춧가루와 멸치, 다진 마늘과 파 등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얼음조차 얼음틀이 아닌 큰 통에 담아 보관하니 공간은 절약되고 꺼내 쓰기는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집에 밥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밥솥을 빼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 또한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밥솥에 며칠씩 보온된 밥은 맛도 변하고 갑작스러운 외식이라도 하게 되면 밥을 그대로 버려야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 대안은 갓 지은 밥을 한 끼 분량씩 소분하여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데워 먹으면 언제나 햅쌀로 지은 듯한 밥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가전을 줄이는 미니멀리즘의 실천이자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비움의 철학은 식습관으로도 이어집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국이나 찌개보다는 즉석에서 볶거나 무쳐 먹는 건강한 식단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간결해지니 몸도 마음도 함께 가벼워진 것입니다. 3부, 생활의 지혜, 공간을 숨쉬게 하다. 습기가 많은 욕실과 다용도실은 청결 유지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특히 한국의 여름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는 이틀만 청소를 게을리해도 검은 곰팡이가 피어오르기 십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 집의 해답은 바로 공중부양 수납법입니다. 바닥에 닿는 모든 것을 벽에 걸어 공중에 띄우는 것입니다. 욕실 의자, 청소용 솔, 심지어 치간칫솔까지 모두 벽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기가 쉽게 마르고 통풍이 잘 되어 곰팡이가 생길 틈이 없습니다. 청소 역시 바닥을 한번 쓱 닦기만 하면 되니 훨씬 수월해집니다. 생활용품을 바라보는 시선도 독특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진 펜션에 놀러가도 싱크대에 덩그러니 놓인 분홍색 고무장갑 하나가 그 모든 감성을 깨뜨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편안한 휴식의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무장갑이나 행주처럼 생활감이 묻어나는 물건들은 사용 후 건조시켜 반드시 수납장 안에 보관합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원색의 고무장갑도 버리지 않고 알뜰히 쓰되 보이지 않는 곳에 둠으로써 공간의 미학을 지킵니다. 수납장 안쪽 공간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깊숙한 하부장에는 신발 상자 2개를 집게로 이어 붙여 만든 간이 서랍을 활용합니다. 손이 닿지 않던 안쪽 물건도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세탁세제는 색깔이 제각각인 원래 용기 대신 깨끗이 씻어 말린 하얀 우유통에 담아 시각적인 통일감을 줍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은 떠먹는 요구르트 통을 활용합니다. 통이 작으니 자주 비울 수밖에 없어 오히려 더 위생적입니다. 사소하지만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아이디어는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면 따라오는 작은 플라스틱 칼은 생수병 비닐을 쉽게 자르는 도구로 변신합니다. 염색용 빗은 청소솔에 낀 머리카락을 제거하는데 안성맞춤입니다. 김밥을 말 때 쓰는 김발은 훌륭한 비누 받침대가 되어 곰팡이 걱정 없이 비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론, 나의 이야기가 담긴 집. 오늘 우리가 둘러본 이 집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값비싼 가구와 소품으로 채워진 박물관 같은 공간이 아닐 것입니다. 채움이 아닌 비움으로, 소유가 아닌 활용으로 나의 손길과 고민,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구석구석 배어있는 공간. 버려질 뻔한 물건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고 나의 생활 패턴에 맞춰 공간을 재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집은 비로소 나의 집이 됩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공간은 그곳에 사는 사람의 애정 어린 손길과 삶의 철학이 깃든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집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잠을 자고 생활하는 물리적인 공간일까요? 아니면 나의 취향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담긴 작은 우주일까요? 많은 이들이 잡지에 나올 법한 멋진 인테리어를 꿈꾸지만 이내 리모델링이나 비싼 가구 구입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공간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일상의 사물을 통해 공간에 얼마나 따스한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간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지혜로운 공간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부, 발상의 전환, 공간의 감성을 더하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자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이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곳에는 해가 뜨기 직전에 고요하고 희망찬 풍경을 담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곧 밝아올 하루를 기대하게 하는 이 그림 옆에는 푸른 화분이 조화롭게 자리하며 생기를 더합니다. 그리고 그 위, 모자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햇살이 뜨거운 날이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실용적인 소품이자 현관의 풍경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거실로 들어서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당연히 세워져 있어야 할 책장이 가로로 눕혀져 있습니다. 원래 책장 아래에는 바닥을 지지하는 플라스틱 받침이 있었지만 과감히 그것을 제거하고 눕히자 전혀 다른 멋을 자아내는 낮은 수납장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변화는 놀랍습니다. 세워져 있을 때는 손이 잘 닿지 않아 장식품처럼 먼지만 쌓여가던 위칸의 책들이 이제는 언제든 쉽게 꺼내볼 수 있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선이 낮아지면서 거실 전체가 더 넓고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효과는 덤입니다. 벽면을 장식하는 것 역시 꼭 비싼 그림일 필요는 없습니다. 서점에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감성적인 엽서들, 카페 인테리어에서 영감을 얻어 마스킹 테이프로 무심한 듯 붙여놓은 포스터들이 모여 이 집만의 갤러리를 이룹니다. 동네 빵집에서 받은 포장지조차 소파 이 벽면에 붙이자 근사한 오브제가 됩니다. 버려질 뻔한 물건들의 변신은 계속됩니다. 한때 생강청을 담았던 유리 단지는 이제 멋스러운 화병이 되었습니다. 주위에는 삼백끈을 둘러 마치 원래부터 하나의 디자인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디테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미가 느껴지는 이 화병 아래 작은 깔개를 놓아주니 마치 고급 펜션의 한 코너처럼 공간의 격이 한층 올라갑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 잘 꾸며진 펜션에 숨어있는 디테일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저건 우리 집에도 적용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나의 공간을 가꾸는 첫걸음입니다. 신발 상자를 뒤집어 손톱깎이, 면봉, 물티슈 같은 자잘한 생활용품을 담는 수납함으로 쓰고 제품을 사고 남은 작은 파우치를 소파 옆에 두고 필기구를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버려지는 것과 쓰이는 것의 경계는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2부, 비움의 미학, 삶을 풍요롭게 하다.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소비 습관과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예전에는 이 집에도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냉장고는 채워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강박을 만들었고 결국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식재료만 늘어났습니다. 냉장고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냉장고를 작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공간이 작으니 어쩔 수 없이 식재료는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사게 됩니다. 불편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삶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식재료는 언제나 신선하고 무엇이 있는지가 한눈에 보이니 버리는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냉동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먹는 닭가슴살, 기본적인 양념인 고춧가루와 멸치, 다진 마늘과 파 등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얼음조차 얼음틀이 아닌 큰 통에 담아 보관하니 공간은 절약되고 꺼내 쓰기는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집에 밥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밥솥을 빼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 또한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밥솥에 며칠씩 보온된 밥은 맛도 변하고 갑작스러운 외식이라도 하게 되면 밥을 그대로 버려야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 대안은 갓 지은 밥을 한 끼 분량씩 소분하여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데워 먹으면 언제나 햅쌀로 지은 듯한 밥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가전을 줄이는 미니멀리즘의 실천이자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비움의 철학은 식습관으로도 이어집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국이나 찌개보다는 즉석에서 볶거나 무쳐 먹는 건강한 식단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간결해지니 몸도 마음도 함께 가벼워진 것입니다. 3부, 생활의 지혜, 공간을 숨쉬게 하다. 습기가 많은 욕실과 다용도실은 청결 유지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특히 한국의 여름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는 이틀만 청소를 게을리해도 검은 곰팡이가 피어오르기 십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 집의 해답은 바로 공중부양 수납법입니다. 바닥에 닿는 모든 것을 벽에 걸어 공중에 띄우는 것입니다. 욕실 의자, 청소용 솔, 심지어 치간칫솔까지 모두 벽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기가 쉽게 마르고 통풍이 잘 되어 곰팡이가 생길 틈이 없습니다. 청소 역시 바닥을 한번 쓱 닦기만 하면 되니 훨씬 수월해집니다. 생활용품을 바라보는 시선도 독특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진 펜션에 놀러가도 싱크대에 덩그러니 놓인 분홍색 고무장갑 하나가 그 모든 감성을 깨뜨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편안한 휴식의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무장갑이나 행주처럼 생활감이 묻어나는 물건들은 사용 후 건조시켜 반드시 수납장 안에 보관합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원색의 고무장갑도 버리지 않고 알뜰히 쓰되
보이지 않는 곳에 둠으로써 공간의 미학을 지킵니다. 수납장 안쪽 공간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깊숙한 하부장에는 신발 상자 2개를 집게로 이어 붙여 만든 간이 서랍을 활용합니다. 손이 닿지 않던 안쪽 물건도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세탁 세제는 색깔이 제각각인 원래 용기 대신 깨끗이 씻어 말린 하얀 우유통에 담아 시각적인 통일감을 줍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은 떠먹는 요구르트 통을 활용합니다. 통이 작으니 자주 비울 수밖에 없어 오히려 더 위생적입니다. 사소하지만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아이디어는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면 따라오는 작은 플라스틱 칼은 생수병 비닐을 쉽게 자르는 도구로 변신합니다. 염색용 빗은 청소솔에 낀 머리카락을 제거하는데 안성맞춤입니다. 김밥을 말 때 쓰는 김발은 훌륭한 비누 받침대가 되어 곰팡이 걱정 없이 비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론, 나의 이야기가 담긴 집. 오늘 우리가 둘러본 이 집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값비싼 가구와 소품으로 채워진 박물관 같은 공간이 아닐 것입니다. 채움이 아닌 비움으로, 소유가 아닌 활용으로 나의 손길과 고민,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구석구석 배어있는 공간. 버려질 뻔한 물건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고 나의 생활 패턴에 맞춰 공간을 재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집은 비로소 나의 집이 됩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공간은 그곳에 사는 사람의 애정 어린 손길과 삶의 철학이 깃든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집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잠을 자고 생활하는 물리적인 공간일까요? 아니면 나의 취향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담긴 작은 우주일까요? 많은 이들이 잡지에 나올 법한 멋진 인테리어를 꿈꾸지만 이내 리모델링이나 비싼 가구 구입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공간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일상의 사물을 통해 공간에 얼마나 따스한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간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지혜로운 공간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부, 발상의 전환, 공간의 감성을 더하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자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이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곳에는 해가 뜨기 직전에 고요하고 희망찬 풍경을 담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곧 밝아올 하루를 기대하게 하는 이 그림 옆에는 푸른 화분이 조화롭게 자리하며 생기를 더합니다. 그리고 그 위, 모자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햇살이 뜨거운 날이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실용적인 소품이자 현관의 풍경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거실로 들어서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당연히 세워져 있어야 할 책장이 가로로 눕혀져 있습니다. 원래 책장 아래에는 바닥을 지지하는 플라스틱 받침이 있었지만 과감히 그것을 제거하고 눕히자 전혀 다른 멋을 자아내는 낮은 수납장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변화는 놀랍습니다. 세워져 있을 때는 손이 잘 닿지 않아 장식품처럼 먼지만 쌓여가던 위칸의 책들이 이제는 언제든 쉽게 꺼내볼 수 있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선이 낮아지면서 거실 전체가 더 넓고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효과는 덤입니다. 벽면을 장식하는 것 역시 꼭 비싼 그림일 필요는 없습니다. 서점에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감성적인 엽서들, 카페 인테리어에서 영감을 얻어 마스킹 테이프로 무심한 듯 붙여놓은 포스터들이 모여
이 집만의 갤러리를 이룹니다. 동네 빵집에서 받은 포장지조차 소파 이 벽면에 붙이자 근사한 오브제가 됩니다. 버려질 뻔한 물건들의 변신은 계속됩니다. 한때 생강청을 담았던 유리 단지는 이제 멋스러운 화병이 되었습니다. 주위에는 300근을 둘러 마치 원래부터 하나의 디자인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디테일도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미가 느껴지는 이 화병 아래 작은 깔개를 놓아주니 마치 고급 펜션의 한 코너처럼 공간의 격이 한층 올라갑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 잘 꾸며진 펜션에 숨어있는 디테일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저건 우리 집에도 적용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나의 공간을 가꾸는 첫걸음입니다. 신발 상자를 뒤집어 손톱깎이, 면봉, 물티슈 같은 자잘한 생활용품을 담는 수납함으로 쓰고 제품을 사고 남은 작은 파우치를 소파 옆에 두고 필기구를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버려지는 것과 쓰이는 것의 경계는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2부, 비움의 미학, 삶을 풍요롭게 하다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소비 습관과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예전에는 이 집에도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냉장고는 채워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강박을 만들었고 결국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식재료만 늘어났습니다. 냉장고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냉장고를 작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공간이 작으니 어쩔 수 없이 식재료는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사게 됩니다. 불편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삶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식재료는 언제나 신선하고 무엇이 있는지가 한눈에 보이니 버리는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냉동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먹는 닭가슴살, 기본적인 양념인 고춧가루와 멸치, 다진 마늘과 파 등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얼음조차 얼음틀이 아닌 큰 통에 담아 보관하니 공간은 절약되고 꺼내 쓰기는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집에 밥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밥솥을 빼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 또한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밥솥에 며칠씩 보온된 밥은 맛도 변하고 갑작스러운 외식이라도 하게 되면 밥을 그대로 버려야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 대안은 갓 지은 밥을 한 끼 불량식 소분하여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데워 먹으면 언제나 햅쌀로 지은 듯한 밥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가전을 줄이는 미니멀리즘의 실천이자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비움의 철학은 식습관으로도 이어집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국이나 찌개보다는 즉석에서 볶거나 무쳐 먹는 건강한 식단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간결해지니 몸도 마음도 함께 가벼워진 것입니다. 3부, 생활의 지혜, 공간을 숨쉬게 하다 습기가 많은 욕실과 다용도실은 청결 유지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특히 한국의 여름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는 이틀만 청소를 게을리해도 검은 곰팡이가 피어오르기 십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 집의 해답은 바로 공중부양 수납법입니다. 바닥에 닿는 모든 것을 벽에 걸어 공중에 띄우는 것입니다. 욕실 의자, 청소용 솔, 심지어 치간칫솔까지 모두 벽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기가 쉽게 마르고 통풍이 잘 되어 곰팡이가 생길 틈이 없습니다. 청소 역시 바닥을 한번 쓱 닦기만 하면 되니 훨씬 수월해집니다. 생활용품을 바라보는 시선도 독특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진 펜션에 놀러가도
싱크대에 덩그러니 놓인 분홍색 고무장갑 하나가 그 모든 감성을 깨뜨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편안한 휴식의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무장갑이나 행주처럼 생활감이 묻어나는 물건들은 사용 후 건조시켜 반드시 수납장 안에 보관합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원색의 고무장갑도 버리지 않고 알뜰히 쓰되 보이지 않는 곳에 둠으로써 공간의 미학을 지킵니다. 수납장 안쪽 공간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깊숙한 하부장에는 신발 상자 2개를 집게로 이어 붙여 만든 간이 서랍을 활용합니다. 손이 닿지 않던 안쪽 물건도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세탁 세제는 색깔이 제각각인 원래 용기 대신 깨끗이 씻어 말린 하얀 우유통에 담아 시각적인 통일감을 줍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은 떠먹는 요구르트 통을 활용합니다. 통이 작으니 자주 비울 수밖에 없어 오히려 더 위생적입니다. 사소하지만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아이디어는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면 따라오는 작은 플라스틱 칼은 생수병 비닐을 쉽게 자르는 도구로 변신합니다. 염색용 빗은 청소솔에 낀 머리카락을 제거하는데 안성맞춤입니다. 김밥을 말 때 쓰는 김발은 훌륭한 비누 받침대가 되어 곰팡이 걱정 없이 비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론, 나의 이야기가 담긴 집. 오늘 우리가 둘러본 이 집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값비싼 가구와 소품으로 채워진 박물관 같은 공간이 아닐 것입니다. 채움이 아닌 비움으로, 소유가 아닌 활용으로 나의 손길과 고민,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구석구석 배어있는 공간, 버려질 뻔한 물건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고 나의 생활 패턴에 맞춰 공간을 재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집은 비로소 나의 집이 됩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공간은 그곳에 사는 사람의 애정 어린 손길과 삶의 철학이 깃든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집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잠을 자고 생활하는 물리적인 공간일까요? 아니면 나의 취향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담긴 작은 우주일까요? 많은 이들이 잡지에 나올 법한 멋진 인테리어를 꿈꾸지만 이내 리모델링이나 비싼 가구 구입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공간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일상의 사물을 통해 공간에 얼마나 따스한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간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지혜로운 공간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부, 발상의 전환, 공간의 감성을 더하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자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이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곳에는 해가 뜨기 직전에 고요하고 희망찬 풍경을 담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곧 밝아올 하루를 기대하게 하는 이 그림 옆에는 푸른 화분이 조화롭게 자리하며 생기를 더합니다. 그리고 그 위, 모자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햇살이 뜨거운 날이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실용적인 소품이자 현관의 풍경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거실로 들어서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당연히 세워져 있어야 할 책장이 가로로 눕혀져 있습니다. 원래 책장 아래에는 바닥을 지지하는 플라스틱 받침이 있었지만 과감히 그것을 제거하고 눕히자 전혀 다른 멋을 자아내는 낮은 수납장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변화는 놀랍습니다. 세워져 있을 때는 손이 잘 닿지 않아 장식품처럼 먼지만 쌓여가던 위칸의 책들이
이제는 언제든 쉽게 꺼내볼 수 있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선이 낮아지면서 거실 전체가 더 넓고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효과는 덤입니다. 벽면을 장식하는 것 역시 꼭 비싼 그림일 필요는 없습니다. 서점에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감성적인 엽서들, 카페 인테리어에서 영감을 얻어 마스킹 테이프로 무심한 듯 붙여놓은 포스터들이 모여 이 집만의 갤러리를 이룹니다. 동네 빵집에서 받은 포장지조차 소파 이 벽면에 붙이자 근사한 오브제가 됩니다. 버려질 뻔한 물건들의 변신은 계속됩니다. 한때 생강청을 담았던 유리 단지는 이제 멋스러운 화병이 되었습니다. 주위에는 삼백끈을 둘러 마치 원래부터 하나의 디자인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디테일도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미가 느껴지는 이 화병 아래 작은 깔개를 놓아주니 마치 고급 펜션의 한 코너처럼 공간의 격이 한층 올라갑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 잘 꾸며진 펜션에 숨어있는 디테일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저건 우리 집에도 적용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나의 공간을 가꾸는 첫걸음입니다. 신발 상자를 뒤집어 손톱깎이, 면봉, 물티슈 같은 자잘한 생활용품을 담는 수납함으로 쓰고 제품을 사고 남은 작은 파우치를 소파 옆에 두고 필기구를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버려지는 것과 쓰이는 것의 경계는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2부, 비움의 미학, 삶을 풍요롭게 하다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소비 습관과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예전에는 이 집에도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냉장고는 채워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강박을 만들었고 결국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식재료만 늘어났습니다. 냉장고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냉장고를 작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공간이 작으니 어쩔 수 없이 식재료는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사게 됩니다. 불편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삶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식재료는 언제나 신선하고 무엇이 있는지가 한눈에 보이니 버리는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냉동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먹는 닭가슴살, 기본적인 양념인 고춧가루와 멸치, 다진 마늘과 파 등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얼음조차 얼음틀이 아닌 큰 통에 담아 보관하니 공간은 절약되고 꺼내 쓰기는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집에 밥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밥솥을 빼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 또한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밥솥에 며칠씩 보온된 밥은 맛도 변하고 갑작스러운 외식이라도 하게 되면 밥을 그대로 버려야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 대안은 갓 지은 밥을 한 끼 분량씩 소분하여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데워 먹으면 언제나 햅쌀로 지은 듯한 밥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가전을 줄이는 미니멀리즘의 실천이자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비움의 철학은 식습관으로도 이어집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국이나 찌개보다는 즉석에서 볶거나 무쳐 먹는 건강한 식단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간결해지니 몸도 마음도 함께 가벼워진 것입니다. 3부, 생활의 지혜, 공간을 숨쉬게 하다 습기가 많은 욕실과 다용도실은 청결 유지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특히 한국의 여름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는 이틀만 청소를 게을리해도 검은 곰팡이가 피어오르기 십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 집의 해답은 바로 공중부양 수납법입니다. 바닥에 닿는 모든 것을 벽에 걸어 공중에 띄우는 것입니다.
욕실 의자, 청소용 솔, 심지어 치간칫솔까지 모두 벽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기가 쉽게 마르고 통풍이 잘 되어 곰팡이가 생길 틈이